상태가 괜찮아서 일찍 퇴원한다면 수천만 원을 포기한 것과 같아요. 안녕하세요. 탐나는 보험의 김상진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처럼 보험금 청구 때문에 걱정을 하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비급여 수술을 받고 청구하신 고객님의 한 사례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데요. 수술비 1000만원을 청구하셨는데 지급된 금액은 고작 25만원이었어요. 최대 5천만원 보장될 줄 알았던 실손보험, 왜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요? 보험회사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정당한 지급거절 논리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보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실손 보장을 지키는 현명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5대 위험 시술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를 막는 3단계 방어 전략을 알아보고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4가지 기준도 공개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될 거예요. 최근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과잉 진료나 미용 목적이 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5가지 주요 시술의 분쟁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고객 입장에서는 백내장 때문에 시야가 뿌옇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백내장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를 시력교정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치료보다는 시력교정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기도 하죠. 이러면 라식이나 라섹처럼 수술비 전체가 면책될 수도 있어요. 갑상선 결절로 고주파 절제술을 받는다면 치료의 필요성을 부인당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의 혹이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라면 꼭 제거해야만 할 정도로 크지 않았는데 왜 고가의 시술을 받았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이에요. 고객은 암 예방이나 혹시나 혹이 더 커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의사와 상담 후 최종적으로 결정했지만 이 모든 과정을 따지기보다는 최소한의 기준에 맞춰 심사를 하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맘모토 시술이 단순 조직검사 또는 예방적 처치라고 주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시술 행위를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라 암 예방을 위한 처치, 조직의 채취, 이 정도로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조언드리면 혹이 급속도로 커지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등 명확한 치료 목적이 있어야 지급에 유리합니다. 과잉 진료 의혹 때문에 여러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비싼 신의료 기술이다 보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약물치료나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고가의 시술을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최적의 시술을 할 권리는 환자에게 있지만 기업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를 쉽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주변을 보니 중년부터 많이 받는 전립선 수술은 입원을 꼭 해야 되는지 적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시술이 간단한 이유로 입원 치료 자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시술의 공통점은 비급여 항목이 많고 시술 시간이 짧아 입원과 통원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호함이 보험금 삭감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과정에는 논리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실제 근거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다뤄볼게요. 먼저 약관 해석의 중요성입니다. 수술 행위를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외모 개선, 예방적 처치 등으로 규정할 수 있어요. 약관상 면책 사유를 가장 앞세워 지급 책임 자체를 없애려는 초기 방어선입니다. 만약 고객이 아무리 치료가 절실했다고 주장해도 의무 기록지상에 미용 또는 예방 이런 단어가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면책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많이 이야기됩니다. 간단한 시술 후 6시간 이상 병원에 치료하지 않은 경우 통원치료로 분류하여 보장 한도를 5천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거죠. 이러한 판례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과 통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억울한 심정과 별개로 6시간 미만의 체류는 통원으로 취급됩니다. 심지어 이 이상 체류했다고 해도 입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의료 자문 요청? 이건 절대로 받지 마세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회사는 공정성을 내세우면서 제3의료기관에 의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게 됩니다.
결국 고객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3단계에 모두 돌입하게 되면 이미 시간과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쏟은 후일 거예요. 그러니 청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억울함을 방지하고 보험금을 온전히 챙기기 위한 4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재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보세요. 무조건 처음 간 병원에서 바로 수술 예약을 하지 마세요. 최소한 2군데 이상 병원에 가서 서로 다른 전문의에게 수술에 대한 필요성을 진단받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병원처럼 규모가 있는 곳을 추천드려요. 이러면 나중에 과잉진료라고 의심받을 경우 나는 그곳의 병원에서 이미 수술을 권유받았다. 이러한 의사의 전문성을 부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수술을 받기 전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상태가 학회 공식 치료 가이드라인에 충족하나요? 예를 들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인데 받는다면 치료가 아닌 예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향후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이러면 혹시 모를 다툼에서 의사의 치료 행위가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수술을 받는다면 병원 측에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보험 기준 때문에 입실부터 퇴실까지 6시간 이상 치료한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달라. 이렇게 말이죠. 이때도 단순하게 쉬는 게 아니라 혈압 체크, 상태 확인 등 꼼꼼하게 관리받는 게 중요합니다. 입실과 퇴실 시간도 명확하게 기재돼야 되고요. 6시간 체류 여부는 대법원의 판례에서 정한 명확한 입원과 통원의 분류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괜찮아서 일찍 퇴원한다면 수천만 원을 포기한 것과 같아요. 시술받을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입원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곳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동네 의원에서는 입원실 신고 자체가 안 된 곳을 많이 봅니다. 입원실이 정식으로 존재했냐의 여부는 입원의 실체를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오늘 우리는 냉정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인정하되 결코 체념해선 안 돼요. 보험회사는 기업의 입장이 있고 환자는 개인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죠. 객관적 교차 확인, 공식 치료 가이드라인 충족 확인, 6시간 이상 체류 기록 확보, 정식 입원실 등록 병원 이용, 이 4가지 기준은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금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입니다. 저도 보험 전문가로서 고객님이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속상한 일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모르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공유해주세요. 정말 필요한 상황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는 것, 그것이 보험의 목적입니다. 한나는 보험에서 상담받고 싶다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